수많은 집사님들이 길에서 떨고 있는 작은 코숏을 발견하고 따뜻한 집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하죠. 한 생명을 구했다는 뿌듯함에 젖어 아이를 따뜻한 담요로 감싸고 푹신한 숨숨집에 넣어줍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절대 모르는 수의학계에 소름 돋는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길에서 구조된 코숏 고양이들의 무려 30%가 입양된 지 단 일주일 만에 돌연사하거나 치명적인 복막염에 걸려 목숨을 잃는다는 사실입니다. 충격적이신가요? 여러분은 아이가 길거리에 더러운 세균이나 전염병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불쌍한 생명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진짜 살인마는 바로 여러분의 섣부른 동정심이었습니다. 특히 이미 집에 다른 강아지나 고양이가 있는 상태에서 이 구조된 아이를 서둘러 인사시키는 그 치명적인 실수 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양줍을 했을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최악의 행동과 그 이면에 숨겨진 잔혹한 생물학적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은 구원자가 아니라 작은 생명을 고문실로 밀어넣는 가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조한 코숏을 이동장에서 꺼내 거실 바닥에 내려놓는 그 순간을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의 눈에는 그저 낯선 환경에 겁먹어 구석으로 숨어드는 귀여운 털뭉치로 보일 겁니다. 하지만 그 아이의 뇌 속에서는 지금 핵폭발과도 같은 생존 경보가 울리고 있습니다. 고양이의 코는 인간보다 수만 배 예민합니다. 아이가 거실 바닥에 발을 딛는 순간 기존에 살고 있던 첫째 고양이나 강아지의 페로몬 냄새가 거대한 쓰나미처럼 덮쳐옵니다. 이 냄새는 코숏의 뇌 속에 있는 편도체를 즉각적으로 자극합니다. 편도체는 공포와 생존을 관장하는 뇌의 알람 센터입니다. 여러분이 보기에 아이가 얌전히 구석에 식빵을 굽고 있는 것 같나요? 아닙니다. 그것은 얌전한 것이 아니라 극도의 공포로 인한 생존 동결 상태입니다. 아이의 눈동자를 자세히 보십시오. 빛을 최대한 많이 끌어모아 주변의 위협을 감지하기 위해 동공이 찢어질 듯 최대로 확장되어 있습니다. 귀는 뒤로 완전히 젖혀져 두개골에 딱 붙어 있죠. 이것은 비행기 귀라고 불리며 주변의 미세한 소리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절박한 레이더망입니다. 그리고 가슴팍을 유심히 보세요. 숨을 헐떡이며 분당 호흡수가 비정상적으로 치솟아 있습니다. 자신의 생체 소음을 완전히 지워버리기 위해 얕고 빠른 호흡을 쉼없이 내뱉고 있는 것입니다. 이 끔찍한 동결 상태가 지속되는 동안 아이의 혈관 속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이 부분이 바로 끔찍한 비극의 시작입니다. 아이의 부신에서는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독극물처럼 뿜어져 나와 온몸의 혈관을 타고 돕니다. 적당한 코르티솔은 위기 상황을 벗어나는 데 도움을 주지만 구조된 코숏이 낯선 영역에서 기존 반려동물과 강제로 마주치게 되면 이 호르몬 수치는 말 그대로 치사량에 가깝게 폭발합니다. 이 독성 높은 호르몬이 24시간 이상 혈관을 지배하게 되면 우리 몸의 군대 역할을 하는 백혈구 생산이 완전히 중단됩니다. 네, 맞습니다. 아이의 면역 체계가 실시간으로 붕괴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저 첫째 고양이와 빨리 친해지길 바라는 마음에 둘을 같은 공간에 두었을 뿐이겠죠. 첫째 고양이가 호기심에 다가와 냄새를 맡으려 할 때 구조된 아이가 하악질을 하거나 낮고 그르렁거리는 소리를 내는 것을 본 적 있으실 겁니다. 많은 집사님들이 이때 구조된 아이가 성격이 더럽거나 공격적이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그 백에서 250Hz의 낮고 끔찍한 파열음은 공격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부하가 걸린 신경계가 통제를 잃고 터뜨리는 생물학적 비명입니다. 제발 나에게 다가오지 마. 나는 지금 너무 두려워서 죽을 것 같아 라는 살려달라는 처절한 생물학적 구조 요청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하악질의 의미를 무시하고 괜찮아 친해질 거야 라며 둘을 계속 같은 공간에 방치하는 순간 아이의 몸속에서는 본격적인 도미노 붕괴가 시작됩니다. 생태계의 포식자들 사이에서 영역은 곧 목숨입니다.
길거리에서 태어나 매 순간을 생존 전쟁으로 살아온 코숏에게 낯선 냄새가 진동하는 공간은 지옥이나 다름없습니다. 뇌에서 통제력을 잃었다고 판단하는 순간 몸은 스스로 문을 닫아버립니다. 첫 번째로 붕괴되는 곳은 바로 방광입니다. 무리한 합사로 인해 치솟은 스트레스 호르몬은 방광 내벽을 심각하게 염증 상태로 만듭니다. 이것을 특발성 방광염이라고 부릅니다. 극도의 공포에 질린 아이는 화장실에 가는 것조차 포식자에게 자신의 위치를 노출하는 행위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이틀이 넘는 시간 동안 단 한 방울의 소변도 배출하지 않고 참아냅니다. 방광이 터질 듯이 팽창하고 요도가 경련을 일으킵니다. 배출되지 못한 소변 속의 독소들은 고스란히 신장으로 역류하며 아이의 장기를 서서히 망가뜨립니다. 여러분이 거실에서 평화롭게 TV를 보는 그 순간 소파 및 어두운 구석에서는 한 생명이 소리 없는 장기 파열의 고통을 견뎌내고 있는 것입니다. 방광염은 비극의 서막에 불과합니다. 가장 치명적이고 소름 돋는 두 번째 도미노가 바로 고양이 전염성 복막염, 즉 FIP의 발병입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길에서 생활하던 코숏들의 약 90%는 이미 장내 코로나 바이러스를 몸속에 지니고 있습니다. 평소라면 이 바이러스는 그저 가벼운 장염이나 무증상으로 잠들어 있는 수면 상태에 불과하죠. 하지만 무리한 합사와 영역 침범으로 인해 면역 체계가 완전히 박살난 그 순간 아이의 몸속은 이 바이러스가 변이하기에 가장 완벽한 인큐베이터로 전락하고 맙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억눌린 면역 세포들을 비웃기라도 하듯 단순한 장내 코로나 바이러스는 치명적인 FIP 바이러스로 돌연 변이를 일으킵니다. 이 악마 같은 바이러스는 뇌와 눈, 그리고 복강 내의 장기들을 닥치는 대로 파괴하며 아이의 배에 복수를 가득 채워버립니다. 길거리의 매서운 추위와 굶주림도 이겨낸 강인한 아이가 바로 여러분이 내어준 그 따뜻한 방바닥 위에서 스스로의 면역계가 만들어낸 괴물에게 파먹혀 죽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첫째 반려동물이 그저 반가운 마음에 구조된 아이의 엉덩이 냄새를 맡으려 다가가는 행동을 상상해보세요. 인간의 눈에는 그저 귀여운 탐색전이나 친해지려는 시도로 보일 겁니다. 하지만 벼랑 끝에 몰린 코숏의 뇌는 이 친근한 엉덩이 냄새 맡기를 포식자가 자신의 약점을 파악하려는 살해 전조 증상으로 완벽하게 오역합니다. 극도의 스트레스는 장내 바이러스의 폭발적인 증식을 야기하고 아이는 결국 참다 못해 첫째가 쓰는 공용 화장실에 엄청난 양의 바이러스가 섞인 배설물을 쏟아냅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의 섣부른 행동 하나가 평화롭던 여러분의 집 전체를 치명적인 생물학적 바이러스 배양장으로 만들어버린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의사들이 합사 전 철저한 공간 분리를 입이 닳도록 강조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이제 가장 뼈아프고 차가운 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이 끔찍한 비극의 원인은 결코 길거리의 가혹한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야생성을 간직한 생명체에게서 스스로의 안전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권리인 영역의 통제권을 무참히 빼앗아버린 것, 그리고 인간의 이기적인 시선으로 강요된 행복한 다묘 가정이라는 억지 연극에 그 작은 생명을 강제로 출연시킨 것, 그것이 진짜 살인마입니다. 코숏의 몸은 여러분이 강요하는 낯선 사랑에 굴복하느니 차라리 자신의 면역계를 스스로 붕괴시키는 쪽을 선택한 것입니다. 자, 이제 스스로에게 아주 무겁고 섬뜩한 질문을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그 작고 가엾은 생명을 구조한 것입니까? 아니면 따뜻한 집이라는 안락한 껍데기를 뒤집어 쓴 심리적 고문실로 아이를 납치한 것입니까?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만들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진짜 집사로 거듭나기 위한 가장 아프고도 중요한 성장통일 것입니다. 만약 주변에 길고양이를 구조하려는 분이 있다면 아이를 며칠간 어둡고 조용한 격리방에 혼자 두어 스스로 숨쉴 공간을 만들어주는 침묵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공유해 주세요. 절대 이 경고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길에서 고통받는 더 많은 생명들에게 올바른 구조의 기적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양육 경험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진실을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